아틀란타 유나이티드와 인터 마이애미 간의 MLS 리그 경기가 9월 17일 오전 6시에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다시 한번 메시 없이 뛰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함께 2026년 월드컵 예선에 참여하기 위해 스포팅 KC를 3-2로 이긴 경기를 놓쳤습니다. 메시가 데뷔 이후 인터 마이애미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은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스포팅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비록 원정팀이 먼저 득점했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역전승을 했습니다. 3-2로. 두 팀 간에는 이미 11번의 경기가 있었고 그중 인터 마이애미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5번 이겼고 3번만 패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를 이긴 인터 마이애미는 세 번째 연속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MLS에서의 원정 경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 득점을 했고 최근 3번의 대결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꺾었습니다.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경기할 때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노 감독은 메시의 지원을 경기 시작부터 필요로 했지만 메시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볼리비아전에 출전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르티노 감독은 메시를 아틀란타와의 경기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번 경기에서 그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메시가 빠진 것과 함께 조르디 알바도 부재입니다. 두 명이 우수한 선수가 없어 마르티노 감독의 전술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인터 마이애미가 볼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4분 만에 인터 마이애미가 첫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크레마시의 크로스 이후 파리아스가 슈팅을 했지만 공이 기둥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상당히 자신있게 경기를 시작했으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공격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꽤 좋은 시작을 했지만 첫 투어 중반에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가 완전히 지배하며 상대팀에게 중앙에서 볼을 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터 마이애미는 이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25분 만에 카판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섬세하게 공을 다룬 후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골키퍼를 이겨 1-0으로 인터 마이애미를 앞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10분 후 아틀란타 유나이티드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무윤바의 헤딩은 인터 마이애미의 골대를 맞췄고 이어서 칼렌더 골키퍼가 골선에서 막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심판은 골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상한 골은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쳐 집중력을 잃게 하고 아틀란타 유나이티드가 바로 뒤이어 두 골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40분에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수 밀러가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실바 선수의 크로스를 따라 자신의 골대로 실수로 넣어버렸습니다. 이 골로 2-1이 되어 아틀란타가 다시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마지막 순간에 인터 마이애미는 또 다른 골을 내주었습니다. 레논이 페널티 박스에서 깔끔하게 슈팅하여 칼렌더 골키퍼를 꺾고 3-1로 점수를 높였습니다.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전반에 점수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 후 두 번째 투어에 들어서 인터 마이애미의 반전 희망이 다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53분에 깜파나가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스코어를 2-3으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깜파나를 제외하고 인터 마이애미 팀 멤버들 모두 폼이 떨어졌습니다. 메시가 빠진 라인업과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홈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지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지워졌습니다. 또한 인공 잔디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도 인터 마이애미에게 큰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에게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잘했으며 경기 내내 폼을 유지하며 모든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홈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것이 곤잘로 피네다 감독의 제자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두 팀은 중원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75분 상황에서 사바 로브자니제의 크로스 후 조르지오스 지아쿠마키스가 쉽게 골대로 샷을 넣어 칼렌더 골키퍼를 이기고 4-2로 아틀란타 유나이티드가 앞섰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골대를 접근하는 데 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은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모두 좋지 않았으며 전술에서 너무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경기 후반부에 골을 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90분, 반격 상황에서 타일러 올프가 위협적인 슛을 해 칼렌더 골키퍼를 대면하여 스코어를 5에서 2로 올렸습니다. 압도적인 스코어로 앞서 있는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인터 마이애미의 무승부 생각을 날려버리며 경기를 뒤집을 기회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한 이번 경기로 인터 마이애미의 연승 행진은 끝이 났으며 이번 큰 패배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틀란타 유나이티드는 현재 순위표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45점을 얻었습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14위에 있으며 2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뉴욕 레드불스를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이 패배는 아마도 이 어린 클럽에게 교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르티노 감독은 전술을 재검토하고 젊은 선수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이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도와줘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미래에는 메시 없이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에 익숙해져야 하며 메시의 도움 없이도 승리의 영광을 가져와야 합니다. 메시 측에서는 그의 부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과 인터 마이애미 클럽에서 최근 2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 많은 이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팀 동료들, 팬들 모두가 메시가 빨리 회복되어 그의 평소처럼 경기장에 돌아와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